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청취자들께서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변론 대결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 변호사님 아침에 바쁘게 나오시는데도 굉장히 아주 화장도 곱게 하시고 부지런하세요. 저는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이거 공부하려고. 라디오 재판정을 위해서. 네네.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저는 두 분 나오셨으니까 요 질문 잠깐 드릴게요. 법조 게이트가 하나 큰 게 터졌습니다. 정은호 구명로비 사건.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인터뷰를 다뤘습니다만 지금 변호사 두 분이시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손 변호사님,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게 참 저희가 봐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법조계 외에 계신 분들이 보실 때는 더더욱 참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겠느냐. 도대체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사법 신뢰가 이 사건으로 정말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판사까지 연루가 됐다는 거.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믿고 싶어요. 지금도 믿고 있고. 하지만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는 순간 사실은 정말 정말 가장 바닥부터 다시 한번 신뢰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사실은 법원인 건데. 그렇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에 이제 전관예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고 또 변호사님들의 입장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그 게이트를 확인해 보니까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정관이 아닌 다른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왔었구나라고 하는 씁쓸함도 사실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나섰더라고요. 이거는 변호사들이 화날 일이다.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어제 바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했던데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안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변론 대결을 펼칠 현안 이겁니다. 오늘은 좀 제가 주제부터 외쳐보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창명 씨와 같은 경우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 주제예요. 이창명 씨 사건 여러분 많이 아시죠? 교통사고를 냈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20시간 만에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사고 후 바로 차를 두고 사라졌기 때문에 농도 측정,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같은 건 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특히 관심사냐면은 직접적인 물증 없이도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으로도 음주운전 혐의가 유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자세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두 분 변호사의 입장부터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개그맨 이창명 씨와 같은 케이스 무죄인가 유죄인가?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명 씨 유죄다. 네네. 손 변호사님? 유죄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입장입니다. 음주운전 이창명 씨 무죄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노변, 손변, 여자 변호사, 남자 변호사, 유죄, 무죄 다 좋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 사건 어떤 사건이죠? 네. 지난달 20일이죠. 4월 20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밤 11시 18분경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신차 가격이 억대를 넘는 고급 외제차가 이제 결국은 교통시설물을 이제 들이받고 크게 파손된 사건인데요. 당시에 운전석에 운전했던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빵 부딪혀서 차는 파손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경찰이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네, 운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수습 없이 운전했던 그 이창명 씨가 현장을 이탈해서 병원으로 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죠. 당시에 정말 놀라웠던 것이 매니저가 수습을 했고 운전자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 이창명 씨였기 때문에 더욱더 큰 화제가 됐죠. 그렇죠. 이창명 씨가 사고 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20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해명이 뭐였습니까, 노 변호사님? 첫 번째 이 사건과 관련해서 6가지 6대 거짓말을 사실은 이창명 씨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 일단 나는 그 차 모른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모른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모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운전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운전 안 했다고 처음에. 지금은 운전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꾼 나중에 거예요? 말을 좀 바꾼 거죠. 네, 그다음에 그 후배가 운전했다고 그때 그랬었고요. 세 번째로는 사고 직후에 곧장 대전으로 내려갔다. 예. 또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서 난 연락 못 받았다. 원래 나는 술을 못 마신다. 술을 원래 못 마신다. 네, 그리고 나는 그 당시에 다른 방에서 참치랑 연어 등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술도 안 마셨다 그러고. 네네. 사실은 음주 측정도 그날 못한 거고. 못했죠. 근데도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어떻게 입건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바로 이제 그 위드마크 공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음주 측정을 당시에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계산 방식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드마크요? 네네.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음주 운전 사고 후에 이제 뺑소니 치거나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는 음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그 사람들이 과연 술을 얼마나 먹었을 것인가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 1986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운전자와 일행들이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을 그 사람 수로 나눠서 음주량을 정하고요. 이걸 알코올 도수, 성별, 체내 흡수율 이런 요소랑 묶어서 종합 산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추정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창명 씨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예. 0.16%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면허 취소 수준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경찰은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찰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음주운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사회 지도층에 해당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후에 도주하고 무죄를 받는 일, 이거 더는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창년 씨 측은 억울하다. 아니 정황만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운다면, 그것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더 억울한 경우를 당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다. 마녀 사냥 당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부지런히 보내주셔야겠네요. 손 변호사님. 네. 위드마크 공식 지금 들으셨잖아요. 위드마크. 네네.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운전대를 잡았던 그 시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이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거. 네. 그러면은 증거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 위드마크 공식이 등장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허. 뭐냐면은 술을 설령 마시고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음주운전죄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0.05% 이상의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음주운전죄거든요. 그러네요. 도로교통법상.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처럼 한참 후에 음주 측정을 했을 경우에는 아예 수치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나오더라도 이미 알코올이 분해된 상태에서 이제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운전할 당시에 과연 수치가 몇이었겠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공식이 바로 이 위드마크 공식인데요. 문제는 경찰이 발표한 이 0.164%가 사실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말로 위드마크 공식이 이게 여지없이 신뢰할 만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 보시는 부분은 거예요? 법원 역시 마찬가지고 경찰과 검찰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히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위드마크 공식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을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섭취한 알코올의 양을 일단 가정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명이 술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설령 이창명 씨가 그 술자리에 있고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계산한 건 이렇습니다. 이른바 n분의 1이라고 하죠. n분의 1. 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술을 전체를 나누어서 마신 것을 가정하고 계산한 게 0.164인데 이창명 씨가 n분의 1로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량이 세서 소주 3병을 마실 때 3명이 3병 마신다면 한 사람이 2병을 마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술자리에 있으면 n분의 1을 마신 적이 정말 없거든요. 술이 약하다 보니까. 술이 약할 수도 있는데. 네. 3n 또는 4n분의 1을 마시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위드마크 공식은 그 술자리에 있었던 그 술 전체를 한순간에 한 번에 다 마신 걸로 가정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즉 술을 예를 들어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한다면 진짜 1초 만에 3병을 들이키는 게 아니잖아요. 음주 술 마시는 시간이 있는데 1시간 동안 마셨느냐, 3시간 동안 마셨느냐, 5시간 마셨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분해가 되는데 그게 가만히 안 됐고, 또한 안주랑 마셨느냐, 술 종류가 뭐냐, 체질이 어떠냐, 체지방률이 어떠냐, 이런 게 고려가 돼야 믿을 만한 수치인데.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지금 한숨을 쉬셨어요.
아니셨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검찰청에서 그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 시간을 그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성인 남성 70kg짜리 남성이 45도짜리 양주 4잔을 마셨을 때 분해하는 시간이 6시간 28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이창명 씨가 그 동료들하고 같이 술을 마신 것이 41도짜리 중국산 술 6병하고 그다음에 그 500cc 맥주 9잔을 나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41도짜리 중국술 6병? 네네. 그게 이제 한 병이 보통 한 7, 8잔 정도 나오니까 만약에 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다면 그 이창명 씨가 지금 174cm에 70kg이라고 하니까 4잔에 6시간 반 정도의 그 분해 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게 추정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오류가 하나가 뭐냐면 뭔가요? 뭐 1초 만에 3병을 마셨을 걸 기준으로 한다라던가 동시 내지는 일시에 한 명이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제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보강해주고 수정해주는 인자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의 판례에서는 위드마크 공식만 가지고는 그 음주운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피고인의 체중하고 관련된 위드마크 그 인수의 0.86을 보통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극단적으로 가장 유리한 인수인 0.51을 적용했을 경우에 0.05% 이하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보정 수치인 인수를 적용했을 경우에 0.05 이상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음주운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손 변호사님. 네. 다른 부분은 일단 다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 하나는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요? 바로 그 술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 술자리에 있었던 모든 주량의 그런 술을 알코올을 합한 다음에 n분의 1로 마셨다. 아하. 이 점에 있어서는 술을 못 먹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창명 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고 계시죠? 청취자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6527님은 유죄다. 아니 유죄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음주 안 했으면 왜 도망을 갑니까? 사고 후에 그 비싼 외제차를 놓고 왜 도망을 가냐. 이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말씀. 반면에 4147님은 아니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무죄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 다 잡아넣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6685님은 이분도 역시 사고 현장 이탈이라는 이 정황 증거가 너무도 분명하다는 건데 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드마크 공식은 그렇고 정황 증거만으로도 우리 노 변호사님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때 여기서도 한번 다뤘지만 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기억나시죠? 있었죠. 그 할머니 사건. 그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저하고 금 변호사님이 그때 방송했을 때인데,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때 정황 증거밖에 없고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하고 2심 전부 다 지금 유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정황 증거만 가지고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법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위드마크 공식만 가지고는 안 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보강 증거가 개입이 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나온 정황 증거를 보게 되면 사고 직전까지 술자리에 같이 있었고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대리가 못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차를 운전했다라는 것이고. 대리운전을 불렀던 게 불렀습니다. 있어요? 10시 59분에 대리운전을 불렀다 취소를 했어요? 11시 9분에 취소를 했다. 그리고 11시 18분에 그 차 사고가 났는데 그 CCTV 속의 화면을 보면 뭐 중앙선을 침범한다든가 비틀거린다든가 운전이 정상적이 아니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또 진술 중 일부가 벌써 거짓으로 밝혀졌고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거짓말 탐지기를 못했습니까? 네,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일행들 모두 그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일행들 모두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면. 아니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인이고 친구인데 왜 거부를 해요? 진술을?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얼마를 어떻게 마셨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본인도 처벌받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거짓말을 아닌가? 안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음주운전 공범이 되니까 우리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그래서 그래요. 손 변호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이런 식이라면? 저도 맞아요. 이게 거짓말했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술을 마셨을 가능성 저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유죄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유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술을 마셨어요.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형사처벌 가능한 것이고 그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도덕적인 비난에 그칠 수밖에 없고 또한 사고 후 조치 안 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는 처벌 당연히 받을 겁니다. 예. 또한 연예인으로서 거짓말을 한 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점, 제가 보기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연예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운전 당시 0.05%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원이에요, 여러분. 법정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방점을 찍고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황상으로는 진짜 맞아. 손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도 맞다 그랬을 것 같아요. 싶더라도 이건 재판정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재판정이기 때문에 이거 증거로 아마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위드마크 공식. 법정에서 증거를 받아들여진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위드마크 공식을 제가 오늘 새벽 3시 30분부터 일어나서 계산을 철저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도입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0.05% 이상 나오고요. 제가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그 두 번째로는 그런 위드마크 공식 플러스 나머지 증거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았을 때 이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고 또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말에 의해서도 사실은 그분의 행동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 법원에서는 그 사람이 무죄라고 주장하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반대 입장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아파서 병원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부딪혔는데 굉장히 심하게 여기서 뭔가가 멍이 심하게 들고 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뭐 도움 청할 데도 없고 그래서 병원으로 제 발로 걸어갔다. 네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실제로 이창명 씨가 하고 있고요.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 증거만 가지고 정말 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무죄 판결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걸로 예전에 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뭐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정말 살인을 한 것처럼 느꼈습니다만 결국은 7년 8개월 동안의 엄청나게 긴 법정 공방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무죄가 확정했어요. 났군요. 정황 증거만 가지고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의견. 배명수님. 술자리에 있었다면 술을 마셨을 겁니다. 아니 증거 없다고 이렇게 분명한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무죄로 치면 이제부터 사람들은 다 사고 났을 때 무조건 도망갈 거다. 이런 의견 그러네요. 이성우님. 이창명 씨가 체내 알코올 농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한 정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산에 넣어야 된다. 유죄다. 반면에 5722님은 저도요. 술자리 가면 안주만 먹고 옵니다. 추측만으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이건 아니다. 1397님. 우리나라에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안 나오면 무죄인데 지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려서 국민들이 유죄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매우 심각한 국민차별이다. 이렇게 의견이 좀 팽팽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자상으로 제가 언뜻 봤을 때는. 밖에서 집계하고 계시고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자 좀 받아보면서 그래 사고 장소를 이탈한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돼요,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원래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이제 사고를 냈으면 일단 그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사고 현장을 수습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거 책임이 있어요? 네,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지금 이분은 그런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본인이 자리를 이탈했고 또 매니저를 보내서 얘기를 했고 처음에 또 자기 차도 아니라는 거짓말을 많이 했고 또 이분이 왜 대리를 불렀을까? 사실은 만약에 본인이 그냥 술자리에서 안주만 먹었다면 대리를 처음에 부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친구 걸 대신 불러줬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잘 편드는 건 아닙니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음주운전. 참 이게 참 지난주에도 우리가 음주운전 얘기를 다뤘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게 중요한 이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하게 다뤄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또 다뤄보는데요. 어떻게 집계가 다 됐습니까? 예, 됐네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창명 씨와 같은 케이스. 이런 경우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오늘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79대 21.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79대 21로
이창명 씨는 유죄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손 변호사님. 네, 예상했던 바입니다. 네, 예상했던 바이고. 괘씸죄에 사실은 좀 걸린 게 있기도 해요.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이제 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또 이게 단순히 음주운전뿐이 아니라 이제 그 경찰이 법을 정말 좀 너무 넓게 적용하고 가벌성을 확대함으로써 어떤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공포를 줌으로써 그렇게 좀 어쩌한 다른 쪽으로 악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건 또 유의해야 그런 부분은 또 좀 된다는 걱정할 필요가 거예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때 보여주기 식으로 한 사람을 무리하게 몰아가는 건 주의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노 변호사님. 우리가 음주운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공인으로서 그렇죠.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좀 무책임하게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공인이 미치는 영향력 이런 걸 또 고려해서 경찰은 더 철저하게 그렇죠. 네. 수사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결국 음주운전은 안 된다. 음주운전은 패가 망신이다. 이 교훈을 남기면서 맞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예,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라디오 재판정 주제 여러분 혹시 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좀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라디오 재판정이 올리고 싶은 주제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그 문도 열어놓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